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 속에서는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사는데 좋은 훌륭하신 분들을 서로 알게 돼서 이것 또한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좋은 관계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다음을 하시죠. 반갑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김민수입니다. 저도 한 20년 정도 통일 문제, 인성교육 쪽 인연을 쭉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잠깐 문득 생각나는 것이 과거에 남강 이순 선생이 당시에 도산 선생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대 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변을 토하셨다고 해요. 토하시는 자리에 우연히 남강 이순 선생이 자리를 같이 했는데 그 당시에 남강 이순 선생의 나이가 제가 기억할 때는 한 40대, 43살 정도, 그리고 도산 선생은 20대 정도로 기억하는데 당시 이 나라를 위한 마음이 너무나 아주 지고지순하고 훌륭하셔가지고 이 남강 선생이 대단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의 가사를 정리해가지고 설립한 학교가 오산학교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모시고 같이 동행하면서 느낀 것이 정말 교육은 우리나라의 힘이고 자긍심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참 아까 앞서 같이 좀 발언해 주신 말씀 잘 경청했고요. 우리가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고 에너지고 이 나라를 살리는 기반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민수입니다. 제가 여기 온 거는 이제 저희 김양승 교수님이랑 주창혁 교수님 이렇게 여러 교수님 하에 인도를 받아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에 제가 러시아 탐방을 갔다 왔거든요. 그때 정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습니다. 러시아는 공산주의 체제가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요. 거진 지시형이었어요. 어느 누구 하나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말대꾸 한마디 하는 사람 없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인천공항이나 제주공항에서 그런 불합리한 일을 당했으면 아무도 가만히 있는 사람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나라에 보면은 촛불이나 태극기나 이런 집회들이 많았잖아요. 러시아에는 그런 게 없는 듯 했거든요. 그래서 이 체제가 다르고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거라서 우리 통일 지도자 과정에서 항상 통일에 대해서 적시하고 또 앞으로 보는 해안을 가져서 그들과 통일이 되었을 때 어떻게 통일이 되면 좋겠나, 그걸 항상 생각하고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통일 지도자 과정을 마치는데요. 이렇게 비 오는데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3기 때 또 오신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처음 1기, 2기는 좀 미약하나 더 자꾸 쌓여서 더 발전된 우리 통일 지도자 과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파주교육청에서 지금 한 17년 동안 아이들 집단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두 분 교수님들하고 같은 학교에서 또 사회복지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로 오면서 통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는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파주 쪽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파주는 총알바지인데 무섭지 않냐, 그쪽에서 어떻게 사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것들을 들을 때 이제 파주나 서울이나 일산이나 다 거기가 거기이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바른포럼 통일 이쪽에 들어오면서 내 생각부터 좀 바뀌어야 되겠다. 정말 내가 아이들을 상담하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면서도 통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이 모임을 통해서 조금 더 한 발 더 앞장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름은 조동현하고요. 대전서 살고 있습니다. 또 아산의 경찰대학에서 이제 학생들을 상대로 해갖고
보안이라든가 북한학 그쪽을 근거해 있고 또 일단 실무적으로 연구 분야는 이제 북한 입찰 주민들 그분들이 이제 3만 명 넘게 와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정착이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TV에 나와서 젊은 세대 나와갖고 북한의 이모점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네들은 극히 일부이고 나머지 분들은 뭐 지방 또 수도권에서 그야말로 이제 기초 생계 수 그런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미래온 통일 세대 통일을 위해서 온 세대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올바른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용만 목사입니다. 저는 은퇴해가지고 프리랜서로 그동안 좀 배운 것도 있고 또 하던 일도 있고 해서 열심히 여기저기 부름을 받아서 표현상 강사의 이름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온 것도 김난열 동지의 강력한 추천도 있긴 했지만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신앙도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 바른 통일 포럼이라는 이런 단체가 있다. 거기 가서 공부도 하는데 하면서 이 바른 통일 포럼에 대해서도 살짝 좀 깔았더니 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540명 박시로 그냥 퍼져나가가지고 이렇게 PR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통일은 통일인데 얼마나 이 자체가 우리 모임 자체가 도인지 몰라요. 바른 포럼, 바른 통일 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매력적이고 계속 이런 세미나나 이런 포럼을 통해서 그 통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념과 관념도 좋지만 또 새로운 어떤 아이템이 나오면은 그게 접목해서 완전히 우리의 것을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유익한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2기에 끝났지만은 3기에도 좀 더 비슷하게 3기는 돈 안 받고 와서 그냥 강의 좀 특강 좀 듣고 뭐 도강인지는 몰라도 와서 좀 1, 2기 공부한 사람들은 3기 때는 와서 그냥 공짜로 강의도 좀 듣고 자리도 좀 채우고 그러면 더 좋겠다고 이런 생각도 가집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우석입니다. 저 지금 사는 곳은 서울이고요. 제 직업은 부천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오게 된 동기는 제가 사회복지대학원에 있기 때문에 김광희 교수님의 이제 추천으로 해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것은 또 제가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여러분들 이렇게 뵙고 나니까 상당히 제가 그 감기가 무리하고 저는 이게 늦가기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항상 평상시에 느꼈던 사항이 젊은이들의 어떤 인성교육이 너무나도 이렇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디에 나가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 방면에 특히 제가 이제 관련된 데가 우리 목사님들도 여기 목사님 계시지만 목사님들도 많이 뵙니다. 뵙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교육이라는 게 필요한데 인성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 목사님들이 좀 해주시면 좋겠지 않느냐. 저는 그걸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젊은 신도가 없어요. 이런 말씀 하세요. 하려도. 자꾸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 상당히 앞으로 그게 또 하나의 고민으로 생각하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모임 장소에 가니 이렇게 제가 오늘 4번 빠지지 않고 와서 강의를 들었는데 아주 좋은 강의를 들었고요. 제가 메모를 또 다 했습니다. 해서 어디 가서든 간에 이와 같은 좋은 산교육을 현실에 맞는 교육이 구태연한 교육을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변화, 시대의 변화에 맞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좀 더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우리는 좀 많이 어떤 대화를 가질 수 있는 소통을 가지고 무조건 젊은이들은 배타적이다 할 게 아니라 배타적인 가운데서 얘기를 하면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을 만들어주신 회장님이야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게 인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보국장 김연선입니다. 저도 사회복지 우리 교수님들 여러분하고 같이 있고요. 또 우리 회장님하고 저 일기생이었어요. 근데 이기도 다시 또 들었는데 새로운 면이 있어요. 덜 배운 것도 다시 좀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듣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다 함께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신도일입니다. 이 모임에 참석하게 된 것은 이제 김성도 총재님께서 제 스승님이시고 또 외가족이 할아버님 되시고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 그 김성도 총재님 집안의 조상님이 되십니다. 예. 10대 같은 보통 한 4대조까지 흘러가면 조상님이라고 그러는데 4대 봉제사를 우리가 드리는데 10대 조상님이시니까 뭐 당연히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또 저는 또 총재님 말씀이면 또 뭐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라 끌리다시피 사실 왔습니다만은 두 번째 이유는 방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배척 아닌 배척을 사실은 지금 받고 있죠. 그리고 정권도 뺏겼고요. 그런 입장에서 뭔가 그들과 소통을 하고 싶은데 일단 안 좋은 생각을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은 이미 기성세대 그러니까 뭐 60년대 그 이전 뭐 70년대 태어난 친구들만 하더라도 생각이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뭐 386 세대 이전부터 해서 뭐 해방둥이까지 그 정도까지 지금 이 세대인데 사실은 사회 경제의 발전과 그런 모든 주역을 했고 실질적으로 또 모든 금력이라든지 권력이 아직은 우리한테 거의 한 7, 80%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주도권이 이미 청년 세대에게 이미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로 이제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사람마다 생각할 수 있는 지능의 차이가 있는데 기성세대의 지능은 크리스탈라이즈드 인텔리전스죠. 그러니까 결정지능은 강합니다. 경험이라든지 많은 어떤 사회적인 그 인연관계를 통하여서 척 보면은 뭐가 나오죠. 통일에 대한 문제, 핵에 대한 문제도 척 보면 이 결론이 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이런 결정지능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그 플루이드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유동성 지능, 예상할 수 없는 것으로 요즘은 돌아가더란 말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BTS, 방탄소년단 같은 애들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노벨 과학상 하나도 없습니다. 노벨 물리학상도 없습니다. 문학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반도체 세계 1위입니다. 이런 스트라이크들은 다 어떤 플루이드 인텔리전스, 이런 어떤 유동성 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어떤 유동성 지능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하는 입장이고, 그러자면은 100세 시대에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물러나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그들과 통할 수 있는 어떤 지성적인 것, 그 다음에 논리적인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여기서 많은 교육을 받았고, 또 우리 신 강사님한테 참 이 유튜브 이 정도로 제가 하면은 이제 자식들하고 손주들이 이제 보면은 아빠가 이 정도고 삼촌이 이 정도니까 대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되지 않겠나 싶고, 솔직히 강의보다도 저는 이게 더 이번에 저한테는 큰 무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영은이라고 하고요. 닉네임은 설중매라고 합니다. 설중매 TV 선임자입니다. 저는 유튜브 의병이라는 우리 신 박사님이 주관하고 윤정선생님하고 같이 하시는 그걸 통해서 이제 유튜브 의병에 접하게 됐고 여기 이제 포럼까지 오게 됐는데요.
저는 뭐 특별히 뭐 내세우고 이럴 만한 건 없었는데 학원도 운영해보고 뭐 여러 가지 뭐 샵 같은 거 운영해보고 부동산도 해보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고 지금 이제 우리 저기 전번에 집회에서 한번 제가 노래를 불렀는데 우리 신박사님 저 애국 가수로 이름을 지어주셔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통일이라는 그걸 이렇게 단어를 접했을 때 막상 추상적인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추상적으로 끝까지 살아오면서 뭐 우리 어릴 때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렀고 했지만 지금은 추상적으로 늘 생각하다가 갑자기 저가 통일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통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나아갈 때를 한번 더 생각해봐야 되겠다. 나는 그러면 통일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이제 제가 공부를 저기 통일 포럼에 참석함으로써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산영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저를 처음 보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는 코레일에 다니고 있어요. 그 직장 때문에 사실 자주 올 수가 없어서 여러분을 자주 뵙지를 못했지만 저는 그래도 우리 통일포럼에서 뭔가를 열심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근데 좀 도와드리는 면이 좀 미흡하더라도 그날 행사 때마다 이렇게 부작금은 없지만 저 나름대로 이렇게 편집을 하고 도와내서 이렇게 나눠드리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자주 못 뵙고 뒤에서 보이지 않게 도와드린다고 해도 저 사람은 자주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뭔가 편집 일이나 뭐 도울 일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얘기를 하세요. 그럼 그런 부분은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제일 연령대도 제가 제일 어리고 어쨌든 저보다 다 뭐 모든 분이 다 막 위로 빌 분들이라서 저는 항상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1기 이어서 2기 우리 통일 지도자 과정의 일정을 마무리되는 때인데 2기, 3기, 4기 또 지금 한 20여 분 계시지만은 그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지는 이런 지도자 과정에는 1기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1기가 구성이 돼서 우리 셋이 더 활발하게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제가 교육 일선에서 중등교육만 이제 38년 6개월 진행하고 나오면서 특히 역사 과목을 지도하는 교사로서 있으면서 지나간 날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꽤 요새 많이 느껴집니다. 특히 우리가 그 자유에 대한 그런 의식을 깊이 심어주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행동들은 다 자유롭게 하고 있죠. 근데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은 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잊어버리고 나서야, 빼앗기고 나서야 그게 소중한 것을 안다면 참 어리석지 않겠느냐. 바로 이번 러시아 우리 역사 탐방에서 주 초점이 나라를 잃었을 때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독립기사들의 발자취를 살펴보는 과정이었습니다만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그 노력이 그야말로 소중했지만 더 중요한 지금 시점에서 소중한 것은 이 소중한 가치와 우리의 이
소중한 자산을 잃지 않도록 하는, 특히 자유의 가치를 잃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지금의 이러한 노력 열 정도만 한다면은 빼앗기고 나서 노력 100배, 1000배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소통이 쉽지가 않은 시점입니다만은 멀리 찾을 게 아니라 우리 가족부터 아들, 딸,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 이런 가까운 데서부터 이렇게 소통이 돼서 생각의 공유가 이루어진다면 훨씬 우리 바람들이 지켜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같이 이렇게 쭉 이어지고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영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 사진 갖고 영상을 사진하고 많이 다르네요. 제 자의적인 게 아니라 이제 남편에 의거해서 제가 이제 이 자리를 있다가 보니까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진짜 소극적인 자세로 했었고, 제 일정과 관계없이 이제 제가 지금 등록이 돼서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정말 불량한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을 접할 때마다 정말 이 강의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식은 갖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됐을 때는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좀 임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이제 잠시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다 계시는데 진짜 이렇게 진짜 이렇게 미미한 사람이 정말 너무나 불량하게 자세에 임했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진짜 소중한 자리, 또 소중한 인연을 또 인연으로 해서 또 앞으로 이렇게 바른 통일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여러 선생님들 위해서 미력 하나나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공식입니다. 다른 통일 포럼의 지도자가 되면 갑자기 이렇게 민정의 선생님의 연락을 받고 참여하게 됐는데, 사실 통일에 대한 생각은 평상시에도 관심이 얼마나 있었는지 생각은 했습니다만,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계시다는 것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소통이 이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만 좀 늦게 알아가지고 이승만 좀 알려고 싶습니다. 사무총장이 하는 일이 가정을 치면은 엄마 역할인데 그 역할을 못 해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 바람에 있다 그러면은 회장님을 잘 보필해가지고 우리 바른통일 포럼이 날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핑계는 대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공동대표님, 여기 기수장 공동대표님도 계시고 이규영 공동대표 계시고 여러 선배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을 하는 만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는데 더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장님이 고생을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회장님한테 큰 박수를 한번 보내줬으면 고맙습니다. 아직 조금 자기 소개라든가
또 이렇게 아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그 명단을 지금 다시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보면서 조금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우선 제일 여러분 명단에요 2조의 1번입니다. 2조의 1번. 2조의 1번인데 저거는 그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그 대가십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도로공사에서 오래 계시다가 임원으로 계시다가 나오셨는데 지금도 아마 아직 그 혈기왕성하셔가지고 지금 좋은 자리에 아마 지금 뭔가 이렇게 트라이가 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어쩌면은 좀 영전을 하실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항선 출방이 참 좋으네요. 네. 우리 2기의 통일 지도자 과정 2기의 회장으로 모시는 걸로 하고 공식적인 말씀을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스럽고요. 저는 언제부턴가 사실은 좀 조용히 이렇게 좀 지내는 걸 원했습니다만 여기 모임에 제가 오면서 우리 김남현 회장님 사실 요즘 현실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사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조화롭게 아주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여러 가지 미력으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만 뭔가 이 시대가 또 우리 각자에게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희가 이게 강좌를 오늘 사실은 그 홍민 교수를 초청을 했는데 홍민 교수가 자기가 인포메이션이 미처 이렇게 전달이 안 됐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인포메이션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솔직히. 근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훈련을 하면은 주로 이제 그 북한 쪽을 대고 이제 산이 있고 강이 있으면은 바다가 있으면 북한 쪽을 보고 이렇게 총을 쏘고 군사 훈련을 하잖아요. 이 합의로 인해서 총뿌리를 북한 쪽으로 못 둡니다. 못 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쪽으로 아니면 동쪽으로 서쪽으로 보고 사격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게 더 구체적으로 이게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비무장지대를 더 이렇게 양쪽으로 물러선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까지 다 오늘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 예컨대 무슨 탱크 저지선을 없앤다든가 GP를 철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군사적 말하자면 충돌이 야기가 될 수 있는 거를 제거하자. 이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자. 이런 모양새가 참 좋은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이 뭐냐면 여러분들 오늘 신문을 TV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부터인가요? 오늘부터 판문점은요. 남북이 각각 35명, 70명이 비무장으로 그 판문각하고 여러분들 판문점 가보셨죠? 판문각하고 자유의 지방에 왔다 갔다 합니다. 판문점 선을 없앴어요. 선을 없애가지고 비무장으로 그냥 양쪽에서 군인들이 35명씩 70명이 하는 그 무장 해제한 지역이 지금 판문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늘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도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합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남과 북은 서해 북방 한계선 있지 않습니까? 저거를 지금 자유어로 지역으로 만들자는 거거든요. 자유어로 지역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동서해안 철도를 연결하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청와대하고 김정은이가 있는 그 수상 관저하고 한 라인을 연결해가지고 하시라도 연락할 수 있도록 하자. 여기 이제 5번째고, 6번째는 요건 이제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이 5가지의 그 합의서는 서명한 날, 그게 9월 19일입니다. 서명한 날로부터 발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지금 야기가 되는 것을 제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야기가 된 것이 뭐냐면은 2가지가 야기가 됩니다. 하나는 문재인 정부가 이건 뭐 저 정권을 제가 뭐 비판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판문점 선언의 경우는 국회에다가 비준 요청을 했습니다. 비준 요청을 했는데 국회가 지금 그걸 붙들고 할까 말까 지금 그렇게 시소를 하고 있는데, 2번째는 뭐냐면은 판문점 선언은 국회에다가 던져놓고 비준을 하자고 했고, 9.19 그러니까 평양 선언은 엊그저께 국무회의에서 비준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 헌법에 어긋나느냐 아니면은 적법한 거냐, 이게 지금 논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의 말에 의하면은 지금 9.19 성명은 그러니까 평양 가서 선언한 것은 판문점 선언의 부수적인 거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의아해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헌법 60조하고 대한민국 헌법 99조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에 이hom이 가해지는 부분, 그리고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새로이 말하면 그 재정 지출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고 비준 절차를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냐 하면은 여러분들 판단이 몇 개입니다. 정상적인, 그러니까 현재 정부가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좀 밀어붙여도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지, 당연히 이것은 국회 비준을 받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것은 여러분들도 좀 생각해보고, 또 헌법이나 또 헌법학자들이나 앞으로 역사를 두고 이게 이제 평가를 받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 골자는 과연 군사 합의가 국회의 비준 없이 시행이 돼도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해봅니다. 제기해보고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연구를 좀 해봐 주시고요. 이게 군사 합의가 이게 비준이 됐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에는 이게 비준 조인이 되면 어떤 경우가 처리되냐면은 국가 안위는 2번째지만 우선 돈이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요. 돈을 국회에다가 제출해서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못하지만은 국회에서 승인을 하면은 승인을 할 수 있는 물꼬를 터놓는 거예요. 이게 국무회의에서 이게 비준됐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께서 시야를 좀 넓혀서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바른통일 포럼 뭐 하는 곳이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저희 단체는 이게 바른통일 포럼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시장경제 체제를 모태로 한 평화통일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평화통일은 첫째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남북 간의 통일을 원하는 거지만 2차적으로는
과거에 우리 그 영토였던 만주 그리고 그 러시아 연해주 그 일대 과거에 그 발해가 차지하고 있던 그 일대 그 영토까지를 차지하는 것까지 되찾는 것까지를 우리 단체가 보는 포괄적인 바른통일 포럼이다. 그래서 얘가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태극기 부대와 또 촛불 부대 지금 현재 3대 3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력 균형이 3대 3. 그리고 말 없는 다수의 국민들이 4입니다. 그래서 334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우리 단체는 이게 33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4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4를 대변하고 어느 시점에 우리가 한쪽을 지지하고 나설 때는 완전히 세상이 뒤집어진다. 그래서 제가 자칭 그 배로만 하면은 평형수 역할을 우리 단체가 해야 되겠다. 세월호가 뒤집어진 이유가 평형수가 없어서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형수 역할을 하고 배 뒤집어지면 뭐 촛불이고 태극기